먼저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종사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 즉 실업자 또는 해고자 등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노조 전임자란 노동조합의 사무에 전념하는 자, 즉 그 기업의 구성원의 신분을 갖고는 있지만 사용자를 위한 근로의 의무는 없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 전임자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노조위원장 또는 노동조합 간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노조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종사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됐다는 것인데요. 이 법 개정안은 올해 7월 6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비종사자는 실업자나 해고자를 의미하는데요. 기존에도 실업자나 해고자가 노조 가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례 법리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별 노조의 가입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조합원으로 기업별 노조라 하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업장 내 노조 활동 역시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우선 비종사자는 노조 임원 자격에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예를 들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산정이라던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그리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출입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여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효율적 사업 운영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아서 노사 합의 하에 관련 범위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명문화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가 삭제되었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시행 시기는 동일하게 올해 7월 6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개정 주요 내용은 제목처럼 노조 전임자에 대해 기존에는 급여 지급이 금지가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금지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조항은 존속한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오히려 선의로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임금을 지급하시는 경우에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을 살펴보자면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로 단체 교섭 및 단체 행동 관련해서도 개정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개별 교섭, 이거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그동안 개별 교섭을 허용은 해왔으나 노조 간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서 노조 간 개별 교섭을 실시를 하더라도 노동조합 간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을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노동조합 간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장 내에서 교섭 단위 통합 근거가 신설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사업장 내에서 교섭 단위를 분리해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다시 통합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허용이 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래도 실무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교섭 단위 분리 이후에도 추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셔서 다시 교섭 단위를 통합을 할 수가 있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상한이 연장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업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은 상한이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한이 3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를 하셔야 할 점은 현행 2년으로 유지를 원하시는 경우에 최대 3년인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3년으로 변경을 하실 필요는 없고 2년으로 유지를 하시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직장 점거에 대해서 허용 범위가 신설된 부분인데요. 이러한 직장 점거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가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점거를 허용하지 않아 왔으나 이번에 법 조항으로 명문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서 해당 사업장의 조업을 방해하거나 하는 쟁의행위, 즉 파업 등을 금지시킨다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노동조합법 관련 질문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비종사자, 즉 해고자 등이 마음껏 회사를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은 이전에도 판례가 인정을 해서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 여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노조법 개정은 이러한 판례 법리를 명문화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해고자 등 비종사자가 설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무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업장에 무제한적으로 해고자 등 비종사자가 출입을 하게 됨으로써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종사자 등에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태거불응죄의 책임을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조 전임자 관련 질문인데요. 노조 전임자의 급여 금지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틀리진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개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이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을 뿐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